네, 안녕하세요. 1평입니다. 26년 6월 대박 종목은 뭐 이렇게 해서 돌아방을 해봅니다. 일단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다들 뭐 퇴근 시간이어서 많이 오실까 싶긴 한데 근데 뭐 켜봐요.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교봉님 반갑습니다. 합방고고? 합방 누구랑 합방? 로열 젤리님, 찬우님, 바나클님, 승상님 반갑습니다. 이릉따 반갑습니다. 사라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가연님 안녕하세요. 게임한님 안녕하세요. 그린님 안녕하세요. 정영님 아드테르님 반갑습니다. 티테스님 K영프로님 반갑습니다. 군대에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일과시간 끝났나요? 뭐 군생활 몸 건강히 잘 하시기 바라고, 또 군대에 있으면 남자들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본 책이 거의 전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좋고 발전의 시간으로 삼고 나라도 잘 지키기 바랍니다. 군인이 나라를 잘 지켜야죠. 에멘돌님 반갑습니다. 빈세로님 반갑습니다. 드림메어님 반갑습니다. 자녀분 사진인가 보네. 귀엽네. 우사운드님 반갑습니다. 응? 뭐 종목명은 아니죠. M1NJ님 반갑습니다. 정영님 바이로는 뭐지? 빌런인가? 성형님 반갑습니다. 찬우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평님 알았더라면 나이가 젊으신가 보네요. 오정인님 오승준님 솔리드 파워랑 컨턴스케이프 글쎄 누가 대장이 될지 나도 모르겠네. 이훈님 반갑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PM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다른 뭐 투자 인풀 뭐 누가 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종목질을 안 해가지고 없어요. 아는 사람. 민영님 케이크님 반갑습니다. 이제 1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오래간만에 라방을 해봐요. 막상 하긴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질문 내용이 좋으면 스테이블 관련주 IT센 글로벌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IT센 글로벌은 안 그래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RSI가 뭐 86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86인 거를 매수하기는 너무 그래서 IT센 글로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은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은이 오늘 또 120달러 돌파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좋게는 보는데 RSI 86인 거를 어떻게 뭐 매수를 하겠어요. 1편도 직장인 투자자로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저도 직장인 하면서 코인 막힌다는데 진짜로 막히나요? 뭐 아까 제가 텔방에 올린 거 보시면 됩니다. 1편에 다시 돌아갈 수중에 100만 원만 있다면 뭐부터 하실 건가요? 선물하겠죠? 그죠? 원래 금액이 적을 때 선물하는 게 좋으니까. 벨로 3D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벨로 3D 뭔지 몰라요.
26년도 네비우스 200불 가능한가요? 저는 그런 뭐 이렇게 목표가나 이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애널리스트가 돼서 뭐 그거를 회사를 추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모멘텀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오를 때 쭉 가는 거를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어서 목표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잘 모릅니다. 진짜 다 올라서 이제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RSI가 뭐 80 넘고 그래요. 그래서 80 넘은 건 잘 안 하거든요. 전력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국민연금은 방어가 될까요? 달러 사야 할까요? 환율이 내려간 거는 이제 미국이 달러 약세를 원하니까 내려간 거라서 사실 뭐 국민연금하고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제가 자주 밝혔지만 그 제가 1480원일 때도 텔레방에 잘 썼지만 저는 1480원 환율은 우리 생각해 볼 때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적정 환율은 나는 1400 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드론 관련주 온다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좋게 봅니다. 주식 공부에 추천할 서적은 추천 가능하신가요? 주식 공부에 그 추천할 서적은 저는 모멘텀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닐 책이랑 그리고 그 마크 미너비니 그쪽을 읽으시면 제가 모멘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좀 저랑 생각이 비슷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모멘텀 투자가 더 맞아요. 가치 투자보다는. 그래서 모멘텀 투자 쪽으로 좀 많이 읽으시는 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서 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로봇 구매 안 하실 거 말씀하셨는데 막말로 보고서 칼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제가 중국 로봇은 구매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중국 로봇을 개인적으로 안 사는 거랑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테슬라를 2019년에 20달러에 샀지만 저는 테슬라 자동차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을려나요? 잡초 템베거는 언제쯤 다가올까요? 곧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한국 우주 산업은 계속 우상향할까요? 저는 막 태동하는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1편님은 엔비디아가 이리 클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챗GPT가 제가 거의 처음 좀 접했을 때가 22년 10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제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인공지능 그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최수혜주라고 했었죠. 삼성전자 주식 오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주식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이 싸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은 어떻게 운용하시나요? 새로운 또 혁신 기업을 또 삽니다. 쿠팡 매수점이라고 보십니까? 쿠팡은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주식이어서 모멘텀 투자자인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제가 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팡은 제가 보는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저점 공략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쿠팡이 혹시나 저점이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쿠팡이 그렇게 성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서 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투자자여서 모멘텀을 보고 매일매일 생각을 하지 그런 거는 별로 감안하지 않습니다. 중국 로봇이 그만큼 믿을만하다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중국 내수 경제가 생산력 믿으시고 투자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중국 로봇은 개인적으로 내가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사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그 얘기고,
중국이 어쨌든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들 거고, 또 그래서 가장 앞서 있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집은 너무 좋아 보여. 저 나중에 한강뷰 사는 것이 버킷리스트예요. 그럼 뭐 꼭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혁신적인 주식은 앞으로도 끊기지 않고 계속 등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이제 켄 피셔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인간은 탐욕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하려고 계속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또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되죠. 1평님 같은 분들은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나요? 저는 현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깨고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 때 좀 많이 깨지지. 1평님만의 독서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책을 읽는데 내가 온전히 흡수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책을 읽는데 내가 이거를 뭐 온전히 흡수한다는 느낌이 들면 엄청난 천재겠죠? 그래서 책을 한 5번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켓넷 장타원 책을 좀 떨어질까 수익 실현하나 너무 고민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글쎄, 본인의 개인적 성향이 어떤지 몰라서 내가 잘 모르겠네. 템피스 AI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실까? 1평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회사 매출이 괜찮아서, 근데 이제 올해 아직 흑자가 됐던가? 아직은 좀 그렇죠. 에비타 흑자까지만 났던가? 하여튼 그래서 캠퍼스 AI는 조금 기업의 유형이 좀 다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캠퍼스 AI는 기업의 유형이 좀 다른데, 그 회사가 AI를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데이터 이런 걸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 쪽에 인공지능 혁신이 등장한다고 하면 템퍼스 AI가 뭐 크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나는 종목에 추매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셨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지? 수익금 나는 종목에 추매를 안 한다고? 수익금 난 종목에 추매를 뭔 말이지? 중국 주프 AI 종목 코드 0253 혹시 아시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장투는 어딜 추천하시나요? 뭐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자녀들 장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한 게 있죠.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양자주 다시 상향할 거라 예상하시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나 시기도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기는 저도 모르고요. 물론 이제 뭐 유효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양자는 이미 양자 주식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많이 해먹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양자는 순위가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신에서 양자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 뭔가 또 나타나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혁신 기업이 아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가치주는 매수 안 하시나요? 실제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많이 급락했을 때, 좀 싸게 사서, 그때 버핏이 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판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긴 해요. 낙수매매적인.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는 가치주로 볼 수가 있을까? 왜냐면은 지금 정치적 이슈가 있잖아요. 상원 의원이 엄청 패던데,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그 작년에 8월인가 워런 버핏이 그 매수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때 매수한 게 매수했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유나헬에 많이 투자해서 지금 많이 손실을 봤죠. 그래서 그렇게 추종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편에 중국 로봇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곧 상향될 것 넘버 지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미국보다 이렇게 가격이 싼 것일까요? 중국의 정부 구조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주가가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평가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가치 투자 정비 측면에서 저평가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적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평가냐 아니냐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넘버가 찍히긴 하죠. 근데 아직은 적자잖아요. 유비테크 아직 적자죠. 그래서 근데 왜 중국이 가격이 싸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빅토리아라든지 이런 패러독스사에서 나온 게임들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걔네가 이제 일단은 원자재 이런 것 쪽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가 중국한테 밀리게 된 이유도 원자재를 거의 다 중국이 확보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 국가인 중국이 아무래도 제조업 국가가 아닌 미국보다는 훨씬 잘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주 60시간이라고요. 토요일에도 일을 하니까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책 추천을 제대로 기입을 못해서 그런데 오닐에 있어요. 뭐 최고의 최적의 타이밍인가? 그거랑 마크 미너비니 책들 미너비니 책들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듣보 기업 중에 테슬라가 혹시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시나 AI 바이오나 전고체 쪽에서 아니요? 테슬라급 혁신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오기 어렵고 AI 바이오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많은 회사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사자들이 많아.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겠네. 유나이티드 헬스크루 최근 큰 하락의 기회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젠가 엊그저께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고 큰 기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회사니까 회사 실적은 좋은데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있어요. 멀티플도 내려가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반토막 났는데 뭐 실적은 한 20% 정도 까였어요. 그러면은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멀티플이 오히려 반토막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하락 현상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고 1편의 분할 매수 혹은 피라미드 등은 어떤 비율로 하시냐고요? 글쎄 나도 기준이 마땅히 없네.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볼게요. 코인파는 이제 끝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죠. 코인파는 오르는 코인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업비트만 하시니까 끝이라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도 기회가 많이 있고. 1편님을 신분 상승시켜준 기업은 어디였나요? 저를 이제 신분 상승시켜준 거는 첫 번째 이제 원유 숏을 했을 때 원유가 3분의 1 토막 난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테슬라가 많았지 아무래도. 테슬라 제가 19년 말에 샀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원화대비 됐던 것 같고, 최근 지켜보실 모멘텀이 어디인지 조금만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우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주식시장이 더 좋을 거라 예상하시나요? 물어보는 게 만약에 국장이라 하면은 국장이라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좋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들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탑 트레이더들은 문 옆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칠 자세를 하고 있는 각을 딱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뭐 작년 4월 같은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경제적 자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면 뭐가 있을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잘 생각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뉴스보다 더 유쾌해서 태극기에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전선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선은 요즘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모멘텀이 없어서 안 보고 있고요. 항상 지키시는 현금 비율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팔란티어는 제가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한 11월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컨솔리데이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컨솔리데이션 중이라 생각합니다. 1편은 개발자 전공이 23살입니다. 저녁이고 복학까지 6개월에 한 시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개발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1편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과 출신보다 철학과 출신이 취업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철학과가 취업이 잘 된 게 아니라 이 개발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아시다시피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세대 때는 컴퓨터 학원을 다녀야지만 컴퓨터를 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 학원 한 2년 정도 다녔고 저도 코딩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코딩을 우리 때는 코딩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윈도우가 나오더라고. 윈도우 3.1. 누가 막 마우스를 쓰고 있어. 여러분 졸릴까봐 약간 좀 추임새가 마우스를 막 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이게 마우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코딩을 못하는 사람도 이제 컴퓨터를 할 수가 있네? 내가 너무 열받는 거야. 내가 그때 코딩을 관뒀거든요. 약간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희망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해결해주는 직업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누가 바이브 코딩을 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결해주는 직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라클이 저평가되었고 부채 비율은 점차 해소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아까 누구지? 엔비디아랑 어디랑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은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오픈 AI 인공지능 거품론 때문에 오라클이 반토막 나긴 했는데 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하실 때랑 전업투자자 삶에서 크게 변하게 되신 게 있으실까요? 직장 생활 할 때는 이제 퇴근하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소주 먹고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좀 아쉽습니다. 마이크론, 시게이트, 샌디스크 같은 기업은 올해 끝날 때까지 주가는 정말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편 짜증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럼 바로 이제 쌍욕을 박든지 아니면 인중에다가 주먹을 넣고 공탁 1,500만 원 넣든지. 근데 1,500만 원 들잖아요. 패면. 그런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글쎄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안 보는데. 제가 볼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면 땡이죠, 저야. 그게 좀 이제, 투자자로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하기 싫은 거를 거의 안 하고 살게 되거든요? 안 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1편이 가산전에 똑같이 갔을 때 코인 메리트 얼마나 떨어진다 생각하죠? 가산자 주식보다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죠? 어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좋으면 벌어서 세금을 내도 그냥 하는 거고, 시장이 나쁘면 비과세여도 안 좋은 건데, 단적으로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되게 미국 주식은 22%를 내잖아요. 근데 코인은 비과세였잖아요. 작년에도. 그죠? 근데 작년 이제 코인이 이렇게 오르다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냐 비과세냐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비과세면 좋긴 한데. 메타버스 모멘텀은 또 올 것 같나요? 그래서 어제 그 누구지? 엔하이픈인가? 엔하이픈 VR 콘서트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메타버스인가? 그래서 그리고 또 맞나? 플레이브? 플레이브가 요즘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요즘 뭐 근데 아직 모멘텀은 없어서 모멘텀이 발생했으면 제가 알 텐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또 올 거라고 미리 판단하는 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모멘텀이라는 거는 모멘텀이 발생해야 모멘텀이 생겼다 하는 거지 먼저 짱구를 돌려가지고 모멘텀이 올 거라 생각하는 거는 모멘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일차 초보 주인데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 한 달간에 먼저 들어보면 될까요? 뭐 좋은 생각입니다. 저 DM 보내시면 제가 뭐 강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인간관계를 손해보지 않는 정리해법 현명하십니다.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이렇게 전 좀만 싫으면 다 처단하는 편이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겠지? 올해 하반기 스페이스X IPO 되면 수급이 쏠리면서 기존 항공 우주 정보 주가 좀 빠질까 아니면 섹터 다 같이 랠리 시작일까요? 6월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6월을 하반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시다시피. 그죠? 세론이 기본 아니겠어요? 리노공업은 되게 회사 자체가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 리노공업은 장투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막, 그 단기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던데? 1편 비트는 당분간 눌릴까요?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는 당분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눌리지 않을지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클럽을 갔는데, 카리나랑 이제, 민지랑 이렇게 장원영이 이쪽에 있고, 이쪽은 좀 이렇게 중소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막, 저쪽에서 딱 보더니, 어머, 일평 오빠 오셨어요. 이제 카리나 장원영이 이제 민지가 이제, 오빠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이쪽을 봤더니 중소돌들이 있는 거야. 이쪽도 오빠 오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지, 이쪽 가서는 잘 안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멘텀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리튬 맞을까 고민 중인데 진짜 효과가 좋을까요? 뭐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따로 침묵 뭐 이런 건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같이 교류하시는 고수분들도 많이 있으실까요? 네, 친한 고수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놀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그 활동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지. 저보다 이제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저보다 재산 많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주항공 모멘텀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발사 실패할까 쫄아서 못 사고 있다고. 그건 뭐 본인이 해결할 문제지. 1편이 근상승세는 계속될까요?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인들이 한국 망한다 그래가지고 뭐 원화는 똥이다 이러면서 뭐 달러 사듯이 미국인들이 달러 팔아서 금을 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지 않을까?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사업가가 되기에 좋은 사업 가능성을 여러 번 독후감 쓰며 읽는 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나? 세상에 필수인 건 없습니다. 보노보노 디스크 뭐야? 보노보노 디스크. 보노보노야 이건가? 너블이야 그래서 보노보노 디스크는 좋겠지. 보노보노야 그래서 뭐가 리스크가 하나 있긴 한데 한번 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노보노 디스크. 보노보노야. 보노보노 이 녀석. 안녕하세요. SAT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SD 좋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국장 62평이 1파인 것 같은데 3파를 먹고 싶은데 언제 조정이 올까요? 62평을 보시나요? 저는 52평을 보는 편인데 엘리어트 이런 거 하시나 보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3D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릅니다. 바이오 상승? 바이오 상승은 뭐 근데 이게 좀 나는 우주를 지금 이제 주도 섹터로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바이오가 사실 그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알테오전이 빨리 저기 거래소로 꺼지든지 그 회사가 사기잖아요. 머크가 작년 11월에 분명히 로열티 2%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걸 안 밝히고 있었다는 건 아주 괘씸한 회사라는 생각을 해서 알테오젠이 좀 이렇게 뭐 거래소로 꺼지든지 하면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가 대장이 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편이 너무 종목 많이 물어보는데 그 종목을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내가 자꾸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답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그거를 고르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힘이고 내 지혜인데 그걸 자꾸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꼴린 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IPO 첫날은 웬만하면 안 하죠. 그죠? 좀 기다렸다가 하는 편이고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했다가 망할까봐 오늘 뭐 하나 상장하잖아요. 미장에. 그래서 할까 말까 해서 막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했다가 망할까봐 그래가지고 IPO 거는 좀 안 하는 편인데 뒹굴뒹굴 하다가 근데 이제 배가 불렀어. 옛날에는 모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 했다가 좆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왜냐면 첫날 안 해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안정화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모멘텀이 발생하면 그때 사가지고 더블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굳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IP 종목을 건드렸다가 잣될까봐 잣될까봐 이게 특히나 IPO 실패사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 대표적으로 작년 서클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잖아. 그 디자인 회사 있잖아요. 그거 뭐야 피르마야 뭐 있잖아요. 프로모야 뭐 피르미 뭐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 서클인가? 작년이었네, 서클이랑 피리을 미유? 프로만지, 파로만지, 그래서, 피그마. 그것처럼 좆될까봐, IPO는, 맞아, 피그마, 똑똑하신 분들. 그것처럼 좆될까봐, 그래서 IPO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오늘 상장하는 기업을 파로마 상장하는 기업을 하나 이제 분석 보고서 제가 써놨잖아요. 근데 상장하는 기업들은 또 정보도 많이 없어. 피그마 파로마 피그마는 어떡하죠? 대표님 19년한테 봤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착하게 해주시나요? 오늘 그래서 나이가 들고
배가 불러가지고 여유로워져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일단 시작하면 쌍욕부터 받고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라는 뜻으로 쌍욕을 박을 건데 자꾸 일평 저 새끼는 실력이 있는데 인성 빠은 새끼다 자꾸 그러니까 나는 그런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내가 일평인 걸 모르다가 이게 뭐 이게 떴나 봐.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잖아. 그러니까 오빠 일평이냐고. 근데 오빠 이렇게 쌍욕을 많이 하냐고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씨 그래서 좀 점잖해진 건 있습니다. 피그마 그러니까 그게 서클이나 피그마 이런 것처럼 좆될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건데 근데 오늘 건 할까 말까 고민되네. 네. 아씨 또 안 했는데 이거 또 몇 배 가고 그러면 또 열받잖아. 그죠? 할까 말까 그랬는데 안 했는데 이제 안 했는데 씨부라 존나 올라 막 2배 3배 올라 그러면 아씨 할 거 그랬네. 이거랑 이거 최악의 케이스 생각해야 돼. 했는데 좆됐어. 그러면 에이 씨발 하면서 이제 또 손절 때려. 그러면은 한 마이너스 10억 날 거 아니야. 그죠? 최악의 케이스를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정보가 진짜 없더라. 1편 서비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편 FPC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닐 온께서 암의 적정 피벗 포인트 사시라도 8% 하락하면 손절하라 하셨는데 1평이나 혁신기업은 그냥 맞으시는 편인가요? 그 오닐께서는 아마 그 면피용으로 그 마이너스 8% 그거를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오닐 온께서가 말씀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이에요. 왜냐면 오닐 그분께서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혁신 기업들이 꼭 아니잖아요. 그죠? 저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뭐 느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모멘텀 투자자이면서도 혁신 기업인 경우에 투자를 하는 편이라 저는 좀 더 다르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근데 손절하는 게 맞아. 맞아. 손절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맞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샀는데 마이너스 8% 떨어졌어.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어가지고 또 마이너스 8% 무조건 손절 이렇게 오해할까봐 내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 달라요 경우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뭘 샀어요. 근데 이렇게 막 올랐어.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럼 저는 그냥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배가 많이 불러서 제가 주식 사면은 하나의 주식에도 보통 많이 사면 몇백억 사고 적게 사면은 몇십억 정도는 사는데 그 정도 살 거면은 그래도 좀 확신이 있어서 하는 편이라 뭐가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해. 1월에 강했던 반도체 방산 로봇 우주동 2월에도 이어나갈까요? 사실 1월에 강했던 친구들이 눌림목이 나올지언정 그 친구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기본이기는 하죠. 근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22년 1월 달에도 강한 주식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3월 달인가 갑자기 코로나 터질지 몰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상황이 바뀌면은 또 대응하는 편이라. 이전에 투자해서 번 돈은 바로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트레이더일 때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이 수익금을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그냥 트레이더였잖아요. 그러니까 번 돈을
그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알게 돼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뭐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적립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 얘기인 것 같네. 저도 뭐 계속 뭐 공부하면서 좀 발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몰라서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카페에 되셨으려나? 저도 뭐 작년하고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요. 아마 내년 돼도 또 다르긴 하겠죠. 강아지 주무시냐고? 옆에 있는데? 일로 와봐. 또리 일로 와봐. 옆에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 근데 스페이스X가 어쨌든 6월에 상장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스윙 트레이딩 하기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다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약익절하고 말 건지. 저는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 샀어요. 그래서 50, 60% 오른 거야. 근데 나는 좀 더 갈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약수익 취하고 말아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 나름의 방법인데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어떤 거 이렇게 샀어요. 그냥 60% 올랐어요. 아, 나 200%, 300%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더니 이게 뭐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은 아씨 약수익 익절. 그래서 내가 생각이 틀렸나 보다. 그러고 나서 또 갈 때도 있거든. 그러면 조졌네. 그렇지만 상관이 없어. 왜냐? 저는 또 다른 거를 또 발굴해가지고 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사실은 이제 홀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홀딩하는 게 가장 어렵냐면 이 사람은 수익을 빨리 확정하고 싶어 해요. 수익을 빨리 확정하고 싶어 한다고, 사람이. 그 마음이 엄청 커요. 선물 트레이딩 수익금 어떻게 자산 운용하지? 선물 트레이딩에서 수익금은 빼는 게 낫죠. 빼서 뭐 어디 모아놓든지 뭐 어느 날 청산 당하면 다시 넣어야 되잖아.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좀 내가 장투해야 될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넣어놓든지 뭐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부터 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익금은 인출이 원칙이다. 근데 작년 10월 10일에 그 수많은 이제 뛰어난 그 선물 트레이더 분들이 골로 갔잖아요. 그분들이 골로 간 이유는 그거예요. 수익금 인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 인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 트레이더가 수익금 인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골로 간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와가지고 그 툭한에서 와가지고 선물 강의를 들었으면 그분들은 그냥 그날 청산 당했다 그래도 좀 당했네? 그리고 다시 넣어서 했을 거야. 1편에 아까 선물이 났다는 코인 선물, 금 없는 선물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뭐를 가장 추천하시냐고요? 뭐 코인 하셔도 되고 뭐 금 원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죠?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금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금 선물이 한 계약이 27,0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계약이 얼마야? 한 계약이 거의 한 4천만 원 있어야 돼요. 물론 미니로 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코인 선물은 뭐 좀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 원유나 이런 해외 선물, 통칭 우리가 해외 선물이라 불렀던 것들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거는 코인 선물은 좀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수익권 인출 원칙이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 이제 그게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아까 얘기한 각오 있잖아요. 각오. 올라다가 이렇게 떨어져 좆됐어. 그러면 약익절 후퇴 이런 각오가 돼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해보시면 좋은 게 사람마다 그 그릇이 있어서 너무 쫄리고 힘들다 그러면은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작년에 벌었던 금액 수익금 빼고 원래 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주인 서울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좀 적게 벌지 모르겠지만 롱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주식을 할 때 신용 미수를 쓰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러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는 신용 미수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느리게 가는 편이라. 골든돈 프로젝트에서 그린란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주식 있냐고? 아니 지금 뭐 눈여겨볼 주식은 다 사가지고 내가 산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잖아. 좀 나쁘잖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눈여겨볼 주식은 내가 지금 다 샀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별로 눈여겨본 거 다 샀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뭘 눈여겨보냐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아침 뭐 9시에 보든가 뭐 오후 2시에 보든가 그래서 모멘텀에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었는데 1편리에 교육을 지표를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를 수가 있나? 오늘 특강에서 더 강조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 어떻게 해요? 본인이 뭐 노력을 해야지. 오늘 특강에서도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 열심히 하세요. 도약계좌에 적금을 하고 있다고? 청년 도약계좌? 그거 별로 안 좋지 않을까? 나 잘은 몰라요. 제가 뭔지 뭐 100만원 넣으면 100만원 넣어주는 건가? 수익률 한번 생각 계산해 보시면 되지. 1편에 실버에 관한 글 보고 12월 30일에 실버바 500g 구매했는데 구매 당시보다 50% 이상이 가격에 붙었네요. 이거 수익인지 어떻게 하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익인증 할 방법이 없지. 어떻게 그거를 할 방법이 없죠. 현물이니까. 근데 현물로 사서 팔면은 세금 많이 세금 내요? 실버바는? 와 근데 실버바 500 실제 실버바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와우. 지금 실물 은이 없어가지고 난리던데. 부럽다. 현물을 가지고 계시네. 세금 없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타임현님이 처음에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괜히 혼났던 그분이구나. 저번에 라방 들어와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좋네. 와우, 든든하겠는데? 실버바 하나 들고 있으면? 와우. 야. 소유인증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할 방법이. 하나 잘 보고 있으면 생각을 넓게 가질 수 있게 된 건 감사합니다. 실버바. 현물 은이 없다고 난리던데. 지금 현물 은 사러 가면 안 팔지 않아요? 한국에서? 파는 데가 있어요? 옛날 실버바 2kg 실물을 제일 비싼 데 샀다가 2017년에 코인 한다고 제일 쌀 때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 사실은 한 30년인가 이렇게 보면 연평균 상수율이 낮아요. 레인보우 감사합니다. 네, 레인보우 축하드리고요. PER 7,000의 주식. 그치만 모멘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이나 은도 유행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금이나 은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금융위기 때. 부자 아빠 금은 투자기법 책보 이건가 싶어 샀습니다. 부자 아빠 그분은 로버트 기요사키님은 근데 금하고 은을 다 팔고 텔레그램 아니 텔레그램이 아니라 비트코인 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작 본인은 작년 한 8개월 전인가 기요사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을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잖아. 그래서 참 자기 생각대로 또 행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정작 그분은 금은투자기법 그런 책을 쓰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금하고 은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 의아하더라고 그분들 볼 때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은 제가 대학교 때 읽었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었어.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이제 직장 생활하지 말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개인적 이야기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얼마나 좀 엑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은 참 재밌는 분이야. 약간 3대장 중에 한 명이야. 뭐지? 크레이머, 그리고 로저스, 기요사키, 이 3명이 인간지표 3대장인데, 글로벌? 재밌는 분이에요. 있잖아, 크레이머, 짐 로저스, 기요사키 이 3명이 방꿀의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방꿀 3대 장이시거든. 책은 잘 쓰셨나 보네. 책은 잘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실버바 지금 어디 가서 사면 안 팔 텐데, 현물. 그런 거 웃돈 붙여가지고 팔아버리면 되지 않나? 강아지 신님 픽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뭔 맥이에요? 강아지 신님이? 우리 강아지가 픽을 줬나? 맞아. 우리 강아지가 좀 뭐가 있어. 촉이 있더라고, 얘가. 뭔가 이렇게 시장에 금 나올 것 같으면 우리 강아지가 발광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신기하더라. 강아지한테 좀 물어봐야 돼. 그래서 강아지 신님이래. 우리 강아지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투자기간은 5년 차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지? 급락적에 엄청 짖었다고? 맞아. 그러더라고. 신기하네. 뭔가 평소 때랑 행동이 달라. 그래서 영물인가?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이제 1월도 이렇게 지나가네. 1월은 너무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막 오르니까 너무 막 나는 반년 지난 것 같아요. 올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주말에는 좀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약간 힐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올해는 언제 조정이 나올까? 물론 그런 걸 미리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시장에 대한 토리 의견이 궁금하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리, 일로 와봐. 시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네. 토리가 저 이렇게 막 비싸요 제가. 뭐 물어본다고 알려주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도 목요일이 제가 제일 바쁜데 목요일이 지나서 좋네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뭐 똑같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투자하고 일하고 항상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아. 객검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죠? 소고기 준비해, 소고기. 아무튼 토리 부를 때 수위다다가 우리 강아지한테만 내가 따뜻한 편이지. 뭐 여러분들 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뭐 좋은 시간을 뭐 많이 보냈고 1편 내에 손실 난 적이 없네요. 플러스의 손인가? 왜 없겠어요?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지. 근데 내가 이제 그 뭐지? 그 장기 투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얘기합니다. 워런 버핏이 500개의 주식을 투자해서 그 중에서 10개가 워런 버핏을 만들었더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워런 버핏이 500개의 주식을 투자해서 그 중에 10개가 워런 버핏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손실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큰 수익들이 몇 번씩 빵빵빵 터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차는 못 타고 다니죠. 저는 뭐 람보르기니, 벤츠, 포르쉐 뭐 저는 페라리파는 아니고 람보르기니파예요. 근데 차도 뭐 잘 안 타서 요즘 제가 운전을 잘 안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뭐 기사분이 운전하시고 제가 운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 안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내가 뭐 형법상 뭐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운전을 하는 게 되게 리스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 뛰어들어서 사람 죽었어. 그럼 내가 처벌받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죠?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누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치고 가도 뭐 그냥 무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운전자가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운전을 거의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기사분이 하시고 그래서 돈이 지금도 많으시겠지만 돈 욕심 더 벌고 가지고 싶으신가요?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벌어서 올해 한 1조 정도 해서 원래는 이제 제가 증권사를 하나 사서 미래에서 이제 박현주 회장님처럼 저도
재벌 1세 1세 총수가 되는 게 이제 나름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증권사가 너무 몸값이 올라버려가지고 안 좋아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운 좋게 좀 시장 고점에 잘 팔아서 하락장이 됐을 때, 하락장에 이제 증권사나 뭐 이런 금융회사 뭐 하나 망할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염가에 사들이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실적이 좋다면, 아까도 뭐 보니까 뭐 어디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이 어마무시하던데, 증권사들 보니까 뭐 매출이 뭐 2조인 회사가 뭐 6조 이거 단위가 맞나? 하여튼 엄청나더라고요. 2조인데 6조 맞을 거야. 그러니까 싸구라 이거 씨발 내가 돈 번 거보다 증권사 몸값이 더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건데, 물론 뭐 컨소시엄으로 해도 되니까 그거를 좀 해서 이제 좀 해서 이제 뭐 꼭 증권사를 안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워런 버핏도 처음에 그 버크셔 회사가 섬유 회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사서 버크셔 회사의 모델로 해서 좀 해도, 잘하면 뭐 재벌 총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뭐 신년 이렇게 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일평 총수님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그런 걸 좀 해봐야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 돈은 모자른 거죠 항상. 돈은 항상 모자란 거죠. 그래서 부자라도 돈은 모자라요. 이재용 회장님도 파운드리를 더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자라도 돈은 항상 모자라요. 일론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더 짓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원래 돈은 누구한테나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투자 말고 다른 취미는 없냐고요? 취미가 있긴 하죠. 뭐 운동하는 거 그런 데로 좋아해요. 옛날 크로스핏 되게 한 3년 정도 했었고, 요즘에는 근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이제 천국의 계단 좋아해. 천국의 계단 좋아하고요.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뭐 독서도 원래 좋아하고, 원래 이렇게 레이싱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 그죠? 좋아하는 거 많이 있어요. 취미생활.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야. 그리고 내 취미생활 얘기하면 또 방에서 막 나가잖아. 이 씹새끼 또 막 지 개인적인 얘기하네. 그래서 일평 개새끼야, 투자로 돈 버는 것만 얘기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DM이 와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캡처해서 보여줄게. 그런 거 온다니까? 내가 개인적인 요즘 잘 안 한다고 오더라고. 막 돈 버는 것만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온다니까. 1편의 투자 스타일은 대가들 중에서 마크 미너벨의 초수의 성장주랑 비슷한 건가요? 좀 비슷할걸?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하죠. 현대로템 뭐 이렇게 막 미시는 분이 많은데, BR 에비에이션님 멘트, 현대로템을 왜 사람들이 미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미는 것 같거든? 현대로템 뭐 호재가 나와요? 잠깐만 설명 좀 해줘봐. 현대로템 얘기하신 분 좀 뭐야, 왜 현대한테 추천하시는지 좀 설명 좀. 나도 아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전체가 더 팔리나? 왜 현대로템 미는 거지? 뭐가 있나? 전체가 더 팔리나? 현대로템을
나는 좀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젤렌스키 개새끼가 갑자기 할까봐 평화협정 할까봐 난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그 뭐야 그래서 방사하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혁신줄의 필터링한 정보는 대부분 미국에서겠네. 국내에서 특히 코스닥에서는 그런 기업이 드물긴 한데 작년에 이제 로보티즈가 제가 저점에 발굴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로봇주 워닝홀딩스 로보티즈 현대오벡스 해서 로보티즈는 거의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저도 그걸로 많이 수익을 냈었는데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처럼 거의 뭐 전 국민이 이렇게 거의 막 주식시장에 다 몰려드는 시장을 몰려들지 않았다. 주식 인구가 지금 1,500만이라 하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많은데 그런 시장보다는 사람들 별로 없을 때도 더 좋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있고 뭐 수천 개 중에 한두 개 있으면은 그 한두 개가 텐베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그냥 뭐야 그 ETF 자금 들어와가지고 무지성으로 좀 개 족같은 회사들 막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년 같은 시장을 나는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마이크로 샌디스크 글쎄 어디가 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샌디스크가 훨씬 많이 오르긴 했잖아. 그런 거는 본인이 그 두 개를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갈릭반 양념반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머리를 쓴다고 해가지고 뭐가 더 좋을지는 몰라요. 본인이 그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무료로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지. 유료로만 추천하거든요. 그 본인이 관심을 가진다 하면 갈릭반 양념반 하는 거지. 그게 낫지 않을까? NC바이오 NC바이오는 오늘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넘어가야겠다. 회사 와서 겨우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그죠? 근데 마이크론보다 또 한익인의 삼전을 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쵸? 마이크론은 약간 아무래도 그런 비중이 좀 적으니까 사람 생각이 나름이지. 난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올려놓을게요. 그러려고 유튜브 만든 건데 유튜브 내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라이브 또 언제 하냐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오늘 할 게 없어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오비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면서 포모를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부자가 못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사람들은 존나게 일해가지고 혁신을 일으킨다고. 운동 매일, 운동은 주 4일 정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혁신을 일으켜요. 왜냐? 그 사람이 존나게 일을 해가지고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그 회사를 상장을 해. 그러면은, APR 김병훈 대표처럼, 그분 자산이 나보다는 연대 후배지만, 자산 2조 5천억의 부자가 됐고, 우리나라 13위의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APR 김병훈 대표처럼 존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딱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가 지금 38인가 그런데,
지금 2조 5천억.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 순위에서 뭐 거의 뭐 13위 뭐 이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존나게 혁신을 해내는 회사를 해내는 사람이 압도적인 부를 가지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혁신 기업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회사를 잘 보유해가지고 그 이제 부를 같이 배분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마지막으로 그걸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 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다 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 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 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자본주의의 부는 혁신 기업의 주주에게 대부분 분배된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